한국으로 돌아온 이들을 보면 참 묘하게 반갑습니다. 누군가는 한국에서 오래 살다 온 사람들끼리도 티가 나더라 하고 말하지만 제 눈엔 전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고맙게 느껴질 정도로 예의가 바르고 조심스럽게 배려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살던 곳이 어디든 결국 우리는 비슷한 마음으로 고향을 그리워하고 익숙한 문화를 다시 받아들이고 싶어 하니까요. 그런데도 한편으론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어요. 예전에 한인들 많이 사는 동네 고등학생이 그런 말을 했대요. 학부모 모임을 보고 한국 아줌마들은 다 쌍둥이인 줄 알았어요. 똑같은 머리, 똑같은 옷, 똑같은 가방, 똑같은 화장이라서요. 이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한국 문화의 한 단면을 정확하게 꿰뚫은 거죠. 다르다는 걸 두려워하고 무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마음이 우리를 비슷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사실 은퇴를 준비하는 시기에도 이런 심리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다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더 편하고 안전하다고 느끼죠. 부동산 투자, 연금 저축, 자녀 지원, 심지어 노후 주거 형태까지도 비슷해집니다. 마치 한복판에 선 한국형 은퇴의 유니폼을 입은 것처럼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비슷한 선택을 했다고 해서 다 같은 노후를 맞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표준화된 은퇴 준비가 우리의 진짜 필요와 상황을 외면하게 만들어요. 결국 어떤 사람은 노후가 너무 팍팍해지고 어떤 사람은 충분한 준비를 했는데도 행복하지 못하죠. 첫 번째 사례를 볼까요? 60대 초반의 K씨는 평생 해외에서 살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떠났다가 은퇴 즈음에 귀국한 케이스죠. 한국의 가족 중심 문화가 그립기도 하고 남은 인생을 부모님 산소도 가까이 두고 싶었다고 해요.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 너무 많은 게 바뀌어 있었어요. 특히 돈이 문제였습니다. 해외에서는 어느 정도 넉넉했지만 한국 부동산 값과 생활비는 예상보다 훨씬 높았고 한국식 노후 준비법이 낯설어 멘붕이 왔죠. 연금 가입도 늦었고 부동산 대출 규제도 몰라서 집을 살 때 큰 돈을 날릴 뻔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남들 다 귀국한다고 한국서 집 산다고 따라가기 전에 자기 상황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환율, 세금, 생활비, 의료비, 부모 돌봄 다 따져야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남들이 다 그렇게 해 묻혀서 이런 계산을 생략해버립니다. 두 번째 사례는 55세의 L씨 부부입니다. 이분들은 미국에서 20년을 살다 은퇴 후 귀국을 선택했습니다. 주변 한인들이 한국이 살기 좋아졌다고 말하는 걸 듣고 마음을 굳혔다고 해요. 돌아와서 보니 진짜 편리한 점도 많았어요. 의료보험이 저렴하고 대중교통이 잘 돼 있고 먹거리도 훌륭하고. 그런데 문제는 적응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미국에 그대로 남았고 친구도 이웃도 없으니 외로움이 상상 이상이었어요. 결국 부부가 매일 붙어 살면서 사소한 일로 크게 다투고 한때는 이혼 위기까지 갔대요. 이 부부는 결국 상담을 받고 교회 소모임도 나가면서 조금씩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중요한 건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국으로 오면 무조건 편하다는 단편적 생각 대신 문화 충격, 관계망 재구축, 가족과의 거리 등을 정말 깊이 고민했어야 했다는 거죠. 세 번째 사례는 국내에서 쭉 살던 60대 부부입니다. 이분들은 한국에서 은퇴는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는 걸 정말 교과서적으로 따랐어요. 30대부터 연금 저축하고 40대에 아파트 장만하고 50대엔 자녀 결혼 비용까지 마련했죠.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남은 건 아파트 한 채와 매달 빠듯한 생활비뿐이었어요. 특히 배우자가 건강이 나빠지면서 병원비가 큰 부담이 됐죠. 이분들이 깨달은 건 단순합니다. 남들 다 하니까 준비한 게 내 상황엔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건강일 수 있고 자녀 지원이 아니라 내 노후의 안정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손쉽게 표준 답안을 정해두고 거기 맞춰서 살다가 뒤늦게 후회하곤 합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이 다 귀국한다고 따라오지 말고 다 연금 든다고 무턱대고 가입하지 말고 다 부동산 산다고 집 사지 말고요. 나와 내 배우자가 진짜 원하는 삶이 뭔지 앞으로 남은 2030년을 어디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부터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르게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해외에서 배운 열린 태도로 한국에 정착해도 되고 한국적인 방식으로 돌아가도 되죠. 문제는 남과 다르면 불안하다는 생각이 우리를 올가매는 겁니다. 은퇴 후 삶은 이제 긴 시간입니다. 누군가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계획하고 준비할 때 훨씬 더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어요. 돌아온 사람들이 낯설지 않은 이유는 사실 우리 모두 비슷한 고민을 하기 때문이에요. 어디서 살든 노후가 두렵고 돈이 걱정되고 외로움이 무섭죠? 다만 준비하는 방식은 각자 달라야 합니다. 한국 아줌마들이 쌍둥이 같아 보인다는 농담이 재미있으면서도 섬뜩한 건 우리 모두가 같은 실수를 할까 봐서죠. 이번 기회에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나는 정말 내 삶을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남들이 다 그렇게 해서 따라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앞서 나눈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실제로 은퇴를 준비할 때 꼭 생각해야 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들을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이야기하듯 친근하게 풀되 내용은 깊이 있게 가져가 보겠습니다. 은퇴 준비를 이야기하면 많은 분이 얼마가 있어야 하나요? 하고 물으세요. 물론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돈의 총량이 아니라 돈의 흐름이에요. 쉽게 말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느냐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한국에서 은퇴 후 평균 생활비로 흔히 얘기되는 게 부부 기준 월 250만 원 정도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이 평균은 서울에서 사는지, 지방에서 사는지, 전세인지 자가인지, 자녀가 독립했는지, 의료비가 얼마나 드는지 등 수많은 변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합니다. 예컨대 서울 자가 주택이 있다면 관리비와 재산세 정도면 끝이지만 전세라면 보증금 마련 부담이 다르고 월세면 매달 고정 지출이 확 올라가죠. 팁 하나 드리자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은퇴 생활비를 평균값이 아니라 나에게 맞춤형으로 계산해 보는 거예요. 지금 생활비 중에서 꼭 필요한 고정비 주거비, 공과금, 식비 등을 적어보고 나머지 변동비 외식, 문화생활, 교통비, 여행 등을 따로 나누어 계산하세요. 그리고 의료비는 반드시 별도 항목으로 잡으세요. 60세 이후 평균 의료비 지출은 70대 이후 훨씬 늘어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70대가 되면 60대 대비 연간 의료비가 1.5배 정도 늘어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수입원 분산입니다. 많은 분이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같은 안정적 연금이 있으면 걱정이 없다고 생각해요. 맞는 말이지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2024년 기준으로 월 약 60만 원 정도라는 건 잘 알려져 있죠. 부부가 모두 받으면 120만 원 정도. 여기에 사적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더해도 웬만해선 20만 250만 원을 채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의료비나 돌발 비용까지 고려하면 훨씬 더 빠듯해집니다. 그래서 요즘 은퇴설계 전문가들은 소득 다변화를 강조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형 IRP, 개인연금, 연금저축 등 연금 3층 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노후 소일거리나 파트타임 시간제 일자리에서 얻는 활동소득을 추가로 계획하라고 권해요. 소규모 임대 수입에 작은 상가나 오피스텔 월세도 좋은 분산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대 초반에 귀국한 한 부부 사례가 있어요. 이분들은 미국 써본 돈으로 한국에 집을 사서 무주택 불안을 해소했는데 생활비가 빠듯해져서 고민이 컸어요. 결국 남편이 주 3일 운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부인은 취미 삼아 하던 베이킹을 소규모로 팔기 시작했어요. 둘이 합쳐 월 100만 원 정도 추가 소득이 생기면서 생활비 스트레스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처럼 노후의 활동소득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에서 보람과 리듬을 주는 효과도 큽니다. 세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게 주거 전략이에요. 많은 분이 집 한 채면 노후가 해결된다고 믿어요. 물론 주거의 안정은 무척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이면 현금 흐름이 막혀버려요. 예를 들어 5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지만
연금과 예금이 적으면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주택연금이 한 해 10만 건 가까이 새로 가입될 정도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택연금형 모기지은 1주택을 담보로 잡고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방식이에요. 4억 5억 주택 기준으로 대략 월 100만 원 이상을 평생 받는 구조가 가능해요. 다만 가입 연령만 55세 이상, 주택 가격 상한 9억 원 이하, 상속시 처리 방식 등 조건을 잘 알아봐야 합니다. 실제로 65세 부부가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적어서 고민하다가 주택연금을 신청했어요. 집은 자녀가 나중에 상속받으면 좋겠지만 생활이 먼저라고 판단한 거죠. 덕분에 국민연금과 주택연금 합쳐서 매달 250만 원 정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최근엔 다운사이징 주거 축소 전략도 주목받아요. 넓은 아파트를 팔고 더 작은 집이나 지방주택으로 옮겨서 차액을 노후 자금으로 쓰는 거죠. 다만 무조건 싼 곳으로 가면 적응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의료 접근성, 교통, 커뮤니티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준비도 강조하고 싶어요. 은퇴 설계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설계 문제거든요. 귀국해서 문화 충격을 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한국의 빠르고 개인적인 문화가 낯설 수도 있어요. 반대로 해외 생활이 길어서 생긴 열린 시각을 한국에서 살리는 방법도 있죠. 동네 봉사, 영어 교육 재능 기부, 커뮤니티 활동 등을 계획해보면 좋습니다. 부부 관계도 재설계가 필요해요. 갑자기 매일 붙어 살다 보니 사소한 일로 부딪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화의 재훈련이 필요하다고까지 해요. 결국 은퇴 준비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는 게 아니라 내 상황과 내 가치관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설계하는 일입니다. 내 생활비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주거 전략을 유연하게 짜고 무엇보다 은퇴 후의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는 것. 이게 진짜 준비입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따라가는 게 편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은퇴 후 30년을 남의 답안지로 살면 정작 내 행복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은퇴를 앞두셨거나 이미 은퇴하셨다면 지금이라도 꼭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남들과 똑같은 쌍둥이 같은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삶의 답안지는 정말 나만의 것인가? 이 질문이야말로 은퇴 준비에서 가장 강력한 전략이자 평생의 안전장치가 되어줄 겁니다.